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좀 얼룩덜룩하면서 뭐 가격을 봐도 뭐 여전히 좀 약세의 흐름 속에 아직까지는 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기준을 잡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것이 뭐였냐면 이것을 보여드리면 일단 상방으로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이렇게 1차, 2차, 3차에 이런 급락이 발생된 이후로 지금 현재는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요 박스권, 그러니까 요 상단을 지금 현재 66.2K인데 요것을 돌파를 하는지 그것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몇 번의 이런 시도들이 또 있긴 했습니다. 근데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진입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또 기준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달 3월 5일에 이렇게 긴 아랫꼬리를 달았던 요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면 요 저점 추세선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,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저점 추세선의 그 가격대가 65K인데 요 저점 추세선을 깨지지 않는지 일단 우선적으로 요것을 또 기준으로 잡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일단은 요 저점 추세선은 깨지지 않으면서 뭐 그렇다고 이 상방으로도 아직은 뭐 시원하게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 1차 지지선 뭐 여기까지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, 설사 온다 하더라도 이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여전히 이 약세장의 흐름 속에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왜 길어지고 있는 것일까? 뭐 제가 지금 뭐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자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2017년 3월과 비교를 하면 뭐 아직은 뭐 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,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상 길어지고 있고, 또 실질적으로도 요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20일이 넘는 이런 조정장 약세 속에 있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 조정장, 그러니까 약세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? 그것을 또 저의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제가 어제 공유했던 요 텔방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어제 밤 11시였어요. 그러니까 요때 당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좀 이 슈팅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좀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, 근데 과연 재진입 없이 진짜 이렇게 상승을 할지 그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 그럼 일단 어제 11시에 왜 이 슈팅이 나왔었냐,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요걸 보시면 어제 11시에 미국에서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, 뭐였냐면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또 비제조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요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전 달보다도 실제 나온 수치가 작았고, 또 예측치보다도 뭐 소폭이지만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경기가 좀 살짝 꺾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, 또 비제조업 물가지수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비스 물가지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달보다도 또 예측치보다도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일단 경기도 한풀 꺾이고, 또 서비스 물가 지수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어제 요 발표 직후 또 저희 회원님께서
이렇게 소통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, 보시면 이렇게 11시에 발표가 나온 이후로 나스닥 100 지수도 이런 슈팅이 나왔었고, 또 마찬가지로 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, 그의 반면에 10년물,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요런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선 이게 찐 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뭐 실제로도 그 이후로 지금 채차 이 박스권 안에 재진입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뭐 여러분도 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요것이 찐 반등으로 작용하진 않았는데, 근데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뭐였냐면, 어제 11시에 발표가 되기 전에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시 반쯤에 요 민간 고용 관련해서 고용 지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깜짝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도 10%나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 3월의 민간 고용이 18만 4천 개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작년 7월 이후 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이직자의 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빨라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, 고용시장이 강세라면 이것은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또 번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또 이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약간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것이고,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켰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이런 슈팅이, 그러니까 이때가 11시 요 슈팅인데 요 슈팅이 찐 반등은 아닐 수 있겠다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약세장이,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. 그것이 뭐냐면, 요것을 좀 계속 보여드리면, 저는 이 미국 달러 지수에 좀 집중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,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달러 지수고, 요 아래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함께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인데,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달러 지수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서로 역의 방향,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흐름을 봐도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는 이런 이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조정장이 시작된 그 시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이 음봉을 기록한 이후로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그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3월 14일 이때부터 이 조정장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월 14일에 이 달러 지수가 계속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좀 긴 양봉에 이 튀어오름이 좀 보이면서 그 이후로 달러 지수는 요 상승 채널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반대로 이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 해가지고 요런 하락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만 지금 뭐 며칠 새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이 약세장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지수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반대로 또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, 이 얘기는 그만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힘,
즉, 이 시장에 얼마나 돈이 풀렸느냐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달러 지수 상승의 그 여파가 비트코인 조정장, 그러니까 약세에 큰 비중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바뀐 게 보시는 것처럼 3월 14일이었잖아요. 이 3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지수는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은 약세로 빠졌던 것인데,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땠느냐,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월 14일 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음봉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증시는 이런 상승 추세를 또 이어나가긴 했습니다. 그렇다면 왜 미국 증시는 달러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을 했던 것일까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, 이 미 증시는 결국에는 이 주식의 합,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이 주식 흐름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, 그런데 이 개별 기업이라 함은 각각 그 기업의 나름대로의 펀더멘털과 또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유동성보다는 이런 펀더멘털과 내재 가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 받았지 않았나,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만의 뭐 실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달러 지수, 즉 유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 크게 좀 적용을 받는 반면에, 일단 뭐 주식, 그러니까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큰 흐름 속에서는 이 달러 지수나 유동성의 힘을 적용받을 수는 있어도 일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또 나름대로의 이 펀더멘털과 내재 가치를 각 개별 기업마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대 흐름이 증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달러 지수의 영향으로 이 비트코인은 약세에 빠졌던 것인데, 그렇다면 왜 이 달러 지수가 지금 이런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?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 기사인데 이제 3월 28일이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, 그러니까 GDP가 확정치로 3.4%로 발표가 됐는데, 그런데 이것은 잠정치에서 0.2%포인트가 상향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GDP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, 이 GDP는 총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속보치,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정치, 또 마지막에 이 확정치로 발표를 하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잠정치, 그러니까 중간에 집계했던 그 수치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높게 나왔다. 그러니까 이 성장이 더 좋았다라고 지표가 나온 거예요. 이 얘기는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이 얘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낮추게 되는 것이고, 또 그런 영향으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5월 달에 있을 이 FOMC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표인데,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재 금리를 나타내는데,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하는 그 수치가 보시는 것처럼 98.7%니까 뭐 거의 100%에 가까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5월이 아니라 6월의 FOMC도 그 금리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요 25bp 금리 인하를 지금 61%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, 그러니까 지금 요 525bp에서 550bp가 현재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동결을 26%로 예상을 했었는데, 지금 일주일 전에는 29.9, 그러니까 거의 30%로 상승을 했고, 또 어제 하루 전에는 36%, 그리고 오늘은 37.7%니까 지금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
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 금리 인하를 61%로 보고는 있지만, 그런데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그 수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러다 보니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미국 2년물 국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데,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 달러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약세장을 끝낼 수 있는 그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달러 지수가 이 상승 채널을 깨고 좀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약세장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,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려면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다시 커져야 되지 않을까, 그런 결론을 또 내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어제 이 파월의 연설이 새벽에 또 있었는데, 이 파월의 말에서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, 인플레 둔화의 확신이 없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,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거나 또 늦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를 보시게 되면, 금리 인하를 너무 이르게 하거나 늦게 하는 것 둘 다 모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 또한 위험하다라는 것을 어필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그 의중이 담겨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금리 인하 후 재인상은 원치 않는다라고 또 말한 것을 봤을 때,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재차 계속적인 좀 금리를 인하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이 비트코인은 시장의 돈이 얼마나 돌게 되느냐,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당장은 지금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고 또 여전히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, 근데 결국엔 지금 그 방향성은 파월도 얘기를 했지만, 이 금리 인하는 정확한 시기를 모를 뿐이지 거의 기정사실화로 아마 수개월 내에는 이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일단 그 방향성만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반적인 흐름,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전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약세장이 지속되곤 있지만,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의 이런 약세장이 다시야 안 올 또 저점이 분명히 또 되리라 봅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약세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,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,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달러 지수의 흐름이 과연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, 이 상승 채널을 깨고 좀 내려올 수 있는지,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